반도체의 정보 통신 체계에 있어서 신호를 줄 때 신호를 여러 개로 쪼개고 그 밑에 서브로 해가지고 계속 가지치기로 식으로 해서 신호선, 통신선을 갖다 많이 만들어 놓는 경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배터리 구조나 기타 다른 구조에 있어서 전기선을 잘게 쪼개서 이렇게 가지치기 식으로 전기선을 많이 해가지고 전기를 빨리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기술입니다. 가령 여기다 100개다 그러면 전기선을 각각 둘 때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전기선을 100가닥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반드시 회로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100개를 각각 쪼개서 이렇게 100개다 그러면 각각 하고 밑에다가는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어포 구조로 100개인데 10개만 쓴데 20개 쓴데 40개 쓴데 50개 쓴데 100개 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 뭐 65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는데요. 자동차 2차 전지다 그러면 자동차 2차 전지를 8개나 10개 또는 5개 몇 개로 분할해가지고 납축 전지도 그렇고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약간 변속기 없는 구조로 연료양 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술이 되게 현대기아차가 됐든 어디든 하셔서는 안 된다는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를 몇 개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그것을 각각 전기를 빨리 충전하거나 그것을 언오프 구조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쓸지 이렇게 여러 개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배터리 구조에서도 되고 납축 전지도 그래요. 납축 전지도 여러 개 분할해 가지고 두 개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지고 그러면 자동차 구조를 좀 변경을 시켜야 되겠죠.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 갖고 전선을 각각 연결시켜서 빨리 충전이 되고 한 개를 떼어서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두 개나 세 개에서 보다 큰 전력을 갖다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파워뱅크다 그러면 파워뱅크가 이제 안에 이렇게 10개의 배터리 구조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충전하면 되게 빨리 충전이 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꽂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파워뱅크에서 여러 개의 기기를 꽂아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는 모든 배터리 구조인데 이것도 이런 배터리 구조예요. 이것도 충전할 때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이렇게 쓸 때도 여러 군데에서 각각의 배터리가 이제 3개다 그러면 충전하는데 3개, 이것도 쓰는데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서 충전하는데 5군데, 10군데, 쓰는데 10군데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 충전하는 것을 여러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방식에 있어서나 또는 무선 방식에 있어서도 블루투스 기술이나 기타 모든 드론 충전이라든지 로봇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 충전할 때 충전하는 구조가 여러 개인 경우 그리고 뜨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파워뱅크에서도 갖다 쓸 때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12.5V, 30V, 60V, 110V, 120V, 220 이렇게 틀리게 전압을 전기양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중폭과 감압 구조가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서 변압기를 이 구조로 만드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하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또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써가지고 전기양을 적게 중간 정도, 많이 정도 통과하게 해서 증압을 이루거나 감압을 이룰 수 있다는 기술 구조를 알고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11.5V, 30V, 60V, 뭐 110V, 220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방식의 변압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거기다가 증압을 시킬 때는 약간 배터리 약간 축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가령 뭐 이런 금속 배터리 같은데 금속 배터리나 콘덴서가 되겠는데요.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리바에다 코일을 정류자 같은 모터 정류자 이렇게 철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쇼트난다고 서로 전기의 전도가 틀려서 뭐 철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야 된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게 작은 거로 해서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을 그 모터 정류자에도 쓸 수 있고 이거를 그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서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배터리를 수십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 배터리를 만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이런 구리판에다가 그 절연 구조를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겹쳐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배터리로 만들고 MACC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도 약간 이런 구리판을 만들 때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것도 되고 알갱이를 나노 구조로부터 대중소 이렇게 규칙적으로나 불규칙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 전기계전이 서로 크기가 틀린 이런 알갱이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가 갇혀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카페시터, 트랜지스터를 만들거나 태양 전지판으로도 만들거나 이렇게 그 열뿐만 아니라 그 전기뿐만 아니라 열이나 냉기를 가두는 이런 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구리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그 고무판에도 사용할 수 있고 금속판, 플라스틱판 이런 데도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카본 소재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카본 소재에다가 서로 알갱이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금속 알갱이를 넣어준 데에 튼튼하게 아니면은 거기다가 금속 뼈대를 가로 세로 높이로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뼈대를 넣어주면 불규칙적이나 규칙적이나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거기다 금속을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이 가능해지는 거죠. 금속 알갱이 그 합성섬유 나일론 구조를 좀 이렇게 알갱이 넣어준다든지 뼈대 구조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은 합성섬유 실 같은데 아라미드 섬유 같은데도 금속을 꽈가지고 이렇게 내신 구조로 만들어주고 뼈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합성섬유 실에다가 이런 방식의 어떤 그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섬유 같은 데도 내부 안에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광섬유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가도 뼈대를 합성섬유 나일론선이나 아크릴선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만은 일단 그것은 이런 구조, 실을 만들 때 합성섬유 실에는 내구할 때 서로 재료가 틀린 재료를 안에 뼈대 구조로 넣어주고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다.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데 적용을 하도 합성섬유 실 같은 데나 다른 실 구조에도 그러하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 합성섬유 실이나 탄소섬유도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이나 기타 다른 거 합성섬유 기반으로 만들면 더 우수하다 그랬죠.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한다고 카본 소재에도 그래서 카본 소재에도 그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에도 접합 구조로 갈 때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십니다. 또는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이나 반도체 유리기판, 또는 반도체 플라스틱 기판, 반도체 실리콘 이런 웨이퍼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쓰는데 나노 구조의 홈을도 괜찮아요. 그 안에다가 수직턴을 수평턴을 넣는다는 거죠. 이때 이 안에 의류 방수제나 이런 코팅 구조로서 약간 피복을 전기선 피복 입혀주는 것처럼 피복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다음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여러 개 합해가지고 그걸로도 코팅 구조가 돼요. 이렇게 전기가 많이 흐르는 데는 손으로 만도 감전되지만 나노 구조로 갈 때는 이렇게 그것이 어느 정도 방어층을 이루게 되는 전기를 가두는 현상을 쓸 수 있거든요. 의류 방수제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턴을 현재 거기다 그 반도체 부분에도 가령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CD 그것도 뭡니까 HBM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이 파이프를 이렇게 수직 관통 기술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전기선 넣는 기술을 통신선 넣는 기술을 지금 반도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SK나 삼성 이런 데서도 마이크론 또 다른 데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를 때 다시 이것을 계단식으로 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3D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파이프 안에 전기선을 놔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이 반도체 부분을 유리석용 코팅 예산업 유리문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 이런 걸로 코팅 구조를 주고 그럼 펠리클에도 할 수 있어요. 의류 방수제 같은 거는 그것이 피복을 만들어서 열이 그렇죠. 거기 이런 전기선에 이렇게 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피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기타 다른 절연 구조로 반도체에다가 절연 테이프 방식이든 오래 써도 이상이 없는 식으로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것을 미세 전류가 흐르게 한다든지 이런 기술구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더보드, 컴퓨터 마더보드라든지 모든 기판 구조에 절연을 만들어 가지고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보일러 기판 같은데 모든 기판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반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반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 구조를 놔 가지고 열이 축적되지도 않고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거를 반도체 회사에서 일단 수직 관통 기술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개 없고 어떤 코팅 구조를 의류 방수제뿐만 아니라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그다음에 텅스텐 같은 거 들어가면 텅스텐을 좀 얇게 들어가서 열을 축적하지 않게 하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을 써서 열이 축적되지 않는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의 그 통신선에 있어서나 또는 전기선, 전기 배터리 구조 연결할 때도 전기선을 이렇게 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선을 만드시면 반도체 회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지를 쳐가지고 통신선 회로를 많이 만들어서 통신 속도를 빨리 하거나 이렇게 배터리다 그러면 전기 충전을 빨리 하는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런 그리고 통신선에 있어서 사다리 타기 식으로 옆으로 옮겨 타는 이런 식으로 온오프 식으로 이런 통신선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콘센트에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다 그랬죠. 금속에 전기가 마이너스 구로 없이 금속만 났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꽂아서 잘도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 플러스 금속에다가 그럼 금속 가지고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겁니까?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선들은 그러면 구리선 이런 거를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그러니까 배터리 축적 구조로 가져가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구리바에다가 모터의 철신 구조에도 철에다가 그 구리 코일을 감으셨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쇼트가 난다고 이거를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금속 콘덴서로 쓰셔도 제 기술이 되고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이것도 또는 MLCC 기술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구리판 이렇게 하고 절연 구조를 갖고 수입장 수백장 겹쳐서 배터리로 만듭니다. MLC 기술에도 들어가고 여기다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서 알갱이 구조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그 다음에 구리 역상을 덮어서 이렇게 합니다. 구리뿐만 알루미늄 기타 다른 금속도 이렇게 만들거나 기타 카본 소재 그 다음에 어떤 고무판, 플라스틱판에도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되는데요. 같은 알갱이, 기존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같은 알갱이도 되지만 다른 소재를 넣으셔도 제 기술이 되고 합성점 실할 때도 그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면 이게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기가 많이 가두어집니다. 이거를 태양전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크게 만들면 전지판에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선으로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라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그렇게 만드시면 전기선 통신선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앞뒤로 왔다 갔다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을 만들 이건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두께를 동일하게 해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만들어진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에 이게 전기선으로 쓰면 전기를 강하게 주면 이제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가는 게 되는 거고요. 모터 직전에 선에다 보통 배치합니다. 모터의 일정 구간을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그러면 왔다 갔다 주파수를 공급하거나 전기선의 구리선을 하나짜리 피복 없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하나짜리 만들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전기선을. 그래서 하나짜리에도 전기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좀 만져보세요. 그럼 명환실 가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구조 없는데 이게 전기도 꽂아 쓴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선의 구리선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피복 이것이 하나짜리 또는 2개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한 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피복 이시 그래서 모터에 틀린 전력을 공급하거나 이 방식을 다른 기판 구조에 사용하셔 가지고 전기를 하나에서 언오프 구조로 하나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갖다 5개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파워뱅크에서도 되고 배터리에서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배터리가 되고 콘덴서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도 될 수 있고 파워뱅크도 될 수 있고 전기를 공급하는 모든 것이에요. 일반 전기선으로도 하나짜리 쓴데 2개, 3개 쓴 4개, 5개, 6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를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이에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1차전지, 2차전지다 그러면 그걸 5개, 6개로 분할하는 10개로 분할해서 언오프 구조로서 충전도 빨리 되고요. 여기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2개에서 갖다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이렇게 해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할 때도 이렇게 하거나 그 어떤 스피커 앰프 같은데 이런 것을 이런 콘덴서나 이렇게 그 금속 배터리 이런 배터리 구조를 놔서 스피커 같은 데도 되고 전기를 축적해서 업을 시킨다는 거죠. 증폭을 해서 파워가 높아져요.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아마 그 스피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 모든 산업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판 구조에서도 소프트웨어 명령을 내릴 때 배터리 1개 쓸지 배터리 2개, 배터리 3개 또는 전기량을 틀리게 10, 20, 30, 40, 50 이렇게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조명에도 자동차 조명에도 쓸 수 있고 기타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이런 데는 전기량을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형광등도 되고 이런 전구에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온 구조로 전기가 강하게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온 구조를 모터에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약한 전기서부터 큰 전기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30W, 15W, 60W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빛의 밝기를 따라서 더 강한 빛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형광등도 그렇고 LED 전등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전기를 약하게 중간계 강하게 이렇게 줘가지고 또 10단계로 이렇게 빛의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 기술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에 이제 많고 적게 넣을 때 입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저는 밝은 색,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밝은 색과 라이트 계열, 또 어두운 색, 다크 계열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는 또 다른 없던 색이라도 없던 색을 첨가를 해가지고 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엔비디아가 됐든 아이쿠레든 어디든 삼성이든 쓰지 마시라고 소니도.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체를 만들어낼 때 색깔에 다크 계열, 라이트 계열로 결합해가지고 혼합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색깔을 넣거나 다른 색깔을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사진이나 원래 그 파일에는 없는데 첨가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입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는 빛의 밝기를 강중약으로 줘서 어떤 데는 약하게, 어떤 것은 강하게 이렇게 해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발광 다이오드 같은 데서도 언오프 구조로 이렇게 전기선을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가 40개 있다 그러면 10,00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10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기를 강하게, 중간, 약하게 10단계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페인트 조색을 할 때 어떤 빛은 강하게, 어떤 빛은 약하게 해가지고 우리 페인트 조색할 때도 강한 색깔이 훨씬 더 색깔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빛의 조색을 만들어내거나 언오프 구조로 이렇게
발광 바이어들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발광 바이어드 할 때도 언어프 구조를 뭐 발광 다이아 할 때 20개만 튼다든지 10개만 튼다든지 40개만 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틀리게 그 전멸을 하거나 틀리게 발광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LED 전구도 이렇게 발광 소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발광 소자가 됐든 일반 뭐 그 전구 램프 방식이든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전기를 준대 10개만 전기 40개만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발광 소자에다가 강중약으로 전기를 틀리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기판 구조에서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선 전화선 같은데도 이렇게 전기선이 2개잖아요. 통신선이 2개잖아요. 그러면 일반 동축 케이블에도 통신선을 2개로 만들 수 없을까요? 좀 얇게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빠를 텐데요. 이런 동축 케이블 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근데 유선 전화선에다가도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좀 더 얇은 통신선을 만들어 주거나 굵기를 틀린 통신선을 만들 수 없을까요? 네, 굵기를 틀린 통신선을 전기선 피복 이치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축 케이블 안에도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은 구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일반 전기선에도 가능하나요? 그럼요. 일반 전기선에도 두꺼운 놈하고 중간 놈하고 얇은 놈하고 2개를 틀리기 위해서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만들 때, 피복 없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구분하거나, 저는 피복 이시, 하나, 둘, 전기선 안에 그 피복이 이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를 해서 각각 틀린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를 약하게, 중간계, 강하게 공급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이런 산업기조에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전기선을 통로를 가지고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좁은 골목길이냐, 뭐 수많은 차가 와더라도 좁은 골목길에 한 대밖에 못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얇은 놈을 쓰면 보일러선이다, 스피커선이다. 그럼 전기가 강하게 줘도 그거밖에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통로를 좁게 만든다는 거죠. 전기선이나 통신선의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광소매선 같은 데도 굵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석,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되거나 광을 증폭합니다. 전기 또는 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서 광소매선을 2개로, 똑같은 2개를 만들되 3개로 하더라도 또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요. 광소매선도 이거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에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노조가 되는 매듭꽂이 구조로 약간 링식으로, 밴딩식으로 들어가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워가 증폭됩니다. 또는 이런 여기다가 이런 금속 배터리 같은 구조를 넣어서 전기를 축적해서 파워를 높여서 전기에다 축적을 줘서 마저 증폭을, 전기를 업 시켜가지고 모터에다 공급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모터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배터리다 그러면 그 금속 콘덴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속 배터리 개념을 1개에서 갖다 서 2개에서 3개에서 4개에서 모터에 틀린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도 이렇게 현대 기아차가 됐든 GM이 됐든 볼보가 됐든 토요타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벤츠가 됐든 이 기술을 쓰지 마시라. 중국 기술에 중국 차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을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 중폭화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면 이것이 카패시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언오프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트랜지스터가 되는데요. 트랜지스터가 된다라는 것을 이게 어디 갔나 이게 이렇게 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나 통신선을 이렇게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전기가 축적되는 반도체에서는 카페시터를 사용하거나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리죠. 제가 뭐 찾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이 반도체 회로에서 여기서 이거 자체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D램 같은데 회로가 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노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 회로 선풍이 얇은데 거기다가 약간 두텁게 금속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거기서 현재보다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반도체에 끊임없이 D램에 리프레시 전기를 새로 공급해야 되는 현상을 만드시면 그 현상을 해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얇기 때문에 금방 전기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일단 거기 특정 부분에만 코팅 구조를 줘서 의류방수제나 유리석연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 열어서 전기를 일부러 그 회로 선폭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팅 게이트처럼 전기를 가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두텁게 해가지고 전기가 이제 많이 가두어지면 끊임없이 리프레시를 계속 전기가 있는 상태니까 리프레시 안 해도 되거든요. 저는 전기가 계속 있는 상태면 그리고 저장 구조도 되는 거예요. D램 같은 데도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CPU나 GPU도 저장이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너 기술에서도 전기가 소실되는 문제를 이렇게 약간 점을 찍어서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만 전기선을 두고 전기를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전기를 공급 안 해도 전기가 축적이 되는 상태가 계속 된다면 이것을 저장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조개, 수백 조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활동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몇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숫자 이렇게 식사했습니다 이런 문자 방식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이 몇 개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반도체에서 어떤 기존의 진법수에서 뭐 어떻게 약속을 했더래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그랬든 간에 동일한 진법수를 숫자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국가 다른 나라에서나 기업이나 군에서나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국제 표준이 가능하고 또 다른 거는 국제 표준이 아닌 나름대로의 저장으로 의미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진법수가 뭐라고 국제 표준이 되어 있든 간에 숫자 방식으로 바꾸세요. 이 진법수를 01이다 그러면 4로 표시하거나 001이다 그러면 6으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64로 표시 안 한다거나 78로 하셔도 돼요. 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를 결합해서 진법수로 표현하거나 또는 그것을 숫자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무엇이거나 또 A, B, C, D, E, F, G 또는 뭐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문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등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진법수에다가 국제표준으로 뭘 정해놨든지 상관없이 국제표준은 국제표준으로 하고 또는 국제표준이 아닌 방법으로도 저장이 가능. 5가지, 10가지 모드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비밀 암호 저장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그 HDD 그다음에 SSD가 이런 저장 장치에서도 셀과 셀을 결합해서 이것은 진법수의 무엇이며 또 숫자의 무엇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76번째, 4800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든 이것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데서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틀리게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건 이제 전 세계 언어를 뭐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 이 숫자만 되면 그 나라 언어가 뭐가 됐든 다 통용이 됩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제 표준으로서. 그럼 이걸 컴퓨터 언어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컴퓨터 언어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컴퓨터 언어가 인간의 언어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똑같아지거나 전 세계가 숫자 방식으로 똑같은 언어를 쓰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 숫자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현재 진법수하고 혼용도 되고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유무선 통신할 때도 전화로 스마트폰에서 상대방 프랑스에 있는 어떤데 아프리카에 어디든 전화를 거더라도 모드를 프랑스어, 아프리카어, 이렇게 독일어, 이렇게 일본어, 중국어 선택을 하면 그쪽 모드로 바뀌어서 우리의 음성을 주파수로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줍니다. 현재 유선 전화도 이렇게 통신선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거 동일한 원리로 하셔. 모드만 틀리기 위해서, 언어만 틀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달하시면 번역도 되게 쉬워요.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다 번역이 되는 구조로 되고 번역도 정확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에서 유선전화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유선전화의 스마트폰은 정확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언어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은 구리선이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구조, 중간 구조, 큰 구조 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한쪽으로 중폭이 돼요. 그래서 전기선의 어떤 구리선이다 그렇게 금속판이다 그러면 얇은 것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구조를 같이 금속에다 점을 찍어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결합하거나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은 그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에다 전기를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게 좀 뭐죠?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면 카페에서 한쪽으로 전기 흐르면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여튼 이런 기술들은 제 독창적인 기술로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